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자겸의 난까지 했고요. 이번 세 번째,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자,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뭐 서경 천도 운동이라는 건요, 이 묘청의 그거를 그 움직임을 갖다가 되게 좋게 보는 거고, 뭐 묘청의 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묘청의 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우리 중학교 때 잘 배웠겠지만 기억을 되새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자, 인종. 인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왕이라는 데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벌귀족이 한번 세져가지고 그 전에 이자겸의 난을 경험한 왕이 인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개혁정치라는 이름으로 적혔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개혁정치를 하겠다면서 새로운 세력인 서경 출신 귀족들을 데리고 와요. 서경 출신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정지상.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정지상. 그 다음에 이 정지상이 추천한 묘청. 묘청은 원래 승려입니다. 승려. 예, 원래 승려인데 뭐 아주 똑똑한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묘청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고, 그리고 금나라 정벌을 주장을 합니다. 묘청이 서경 천도와 금나라 정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나라는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여진이죠. 여진인데, 우리가 이자겸 1126년 이자겸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묘청 입장에서는 이거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야,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거란족도 물리쳤던 그건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건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풍수지리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개경의 기운은 약해졌고, 이제 보니까 서경의 기운이 뜨고 있다. 그래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인종도 되게 솔깃해요. 그렇나 하면서, 그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서경도 몇 번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궁궐도 새로 짓고 마치 서경 천도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서경에 갈 때마다 막 인종이 다니는 길에 막 무지개가 피고 막 난리가 나요.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인종도 마음이 좀 굳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 그죠? 그래서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 이 개경 세력들이 반대를 한 거야. 한날은 뭐 천둥 번개가 쳤는데, 뭐 비가 오고 번개가 쳤나 봐요. 근데 거기 서경에 하필 공사하던 그 궁궐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막 하여튼 불 나거든요. 그 궁궐에, 서경 공사하는 궁궐에 불이 나요. 그래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개경 세력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봐라, 야, 뭐 서경의 기운이 좋기는 뭐 개코가 좋아. 불 났다니까? 번개가 왜 떨어져, 그렇게 좋은데. 그래가 묘청은 뭐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되나? 그리고 나중에 이 개경 세력들이 사람을 물어보니까,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수소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인종이 지나갈 때마다 무지개가 폈느냐? 묘청이 중간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다니는 길 강에다가 뭘 뿌렸어?
떡을 갖다가 기름칠을 잔뜩 한 떡을 갖다가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름이 반사되면서 막 오색 오로라가 찰랄하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막 그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종도 에이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묘청은 아이고 이거 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노 하면서 묘청이 군대를 일으켜요.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칭제건원이라고, 칭제라는 거는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 내가 황제다라는 거고, 건원이라는 거는 연호를 만들었다 하는 건데, 그래 완전 그냥 새롭게 나라를 만든 거야. 이때 만든 나라가 대위국이라는 나라고요. 연호를 천계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한 반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묘청하고 같은 편이 정지상은 개경에 있었어요. 그 묘청이 반란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그러자마자 잡아가지고 대번 댕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게 계획됐는가? 되게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닌가? 라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반란은 했지만 개경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요때 이제 개경 세력의 이제 두목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이제 김부식이라고. 알겠지? 요 분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서경이 거의 고려 제2의 도시로서 태조왕건이 후뇨 10조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서경이 고려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요때 이후로 해서 서경의 세력이 쫙 쫙을하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다시 또 문벌귀족 사회가 어때요? 이제 다른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잖아. 이제 도전을 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7분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사실 서경촌도운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엄청 많이 강조되었던 겁니다. 지금 하는 건 TMI예요. 특히 이제 옛날에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냥 신채호가 이 서경촌도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가 원래 고구려부터 내려오는 뭔가 패기가 있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약해졌느냐? 이 서경촌도운동 때다. 그래서 조선 1000년 내사, 조선 1000년 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제1대 사건이다 라고 불리면서 이게 엄청나게 재평가되고 묘청이 마치 개혁가인 양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역사는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신채호 때만 해도 그때가 일제강점기 막 들어가는 고시기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묘청이라는 요런 금국을 정벌하고 자주성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되게 높이 평가받는 그거였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쨌든 반란군이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건데 평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요게 은근히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신채호의 이야기까지 딱 해가면서 조선 1000년사 제1대 사건, 1000년 안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지? 사실 이거 말고 중요한 건 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9분 30초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끊어갈게요, 여기서.